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덕구리입니다. 1월 1일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. 2026년 새해가 밝았고요. 저는 오늘 아침에 부지런히 일출을 보러 갔다 왔고요. 일출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소원을 빌고 했는데 그 소원이라는 게 참 의미가 좋은 게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 몸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. 뭐 습관이든 아니면 생각이든 아니면 그쪽으로 좀 뭔가 집중을 하고 나도 모르게 행동이 그쪽으로 좀 유지가 돼서 저는 웬만하면 소원이 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뭘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단 제 생각을 좋은 쪽으로 가게 해주세요라는 느낌의 뭔가 제 생각을 그쪽으로 옮기게 해주세요라는 느낌의 소원을 몇 가지 비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소원을 다들 비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소원 성취하시고 아주 붉은 말의 해라는데 이런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서 열심히 달리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원하시는 바 모두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성원이 상당히 많은 저에게 동기부여를 줬고요.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느꼈던 게 있다면 참 꾸준함의 힘이라는 걸 느끼게 된 한 해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. 유튜브도 그렇고요. 제 모든 삶에 있어서 꾸준함은 참 모든 것을 이루고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꾸준함의 힘을 배우는 한 해였습니다. 너무 감사드렸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심땡님께서 또 슈퍼땡스 보내주셨고 두바이파이어님 먼 땅에서도 이렇게 후원을 항상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메모리 800만원님 또 한 번에 이렇게 큰 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댄디파이님도 꾸준히 보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이분들 뿐만이 아니라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모두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심땡님, 두바이파이어님, 메모리 800만원님, 댄디파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내년 상반기에 D2T-RA, 그러니까 상반기라고 저는 빠르게 좀 1분기 정도라고 예상을 좀 하고 싶은데, 2분기가 될 수도 있어요. 늦으면 4월달 정도도 될 수 있고요. 5월달 정도도 될 수도 있고요. 상황을 봐야겠지만, 그러니까 데이터가 마무리되는 건 한 2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,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 3, 4, 5월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정확한 시기는 저도 모르겠고요. 아무튼 1분기에 났으면 좋겠는데, 안 난다면 4, 5월 정도엔 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, 오픈 라벨 초기 임상 데이터 결과 성공이 의미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는데, 제가 왜 이걸 들고 왔냐면, 이제 바토클리맙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많이 한 것 같아요. 제가 TED에 대한 임상 설계라든지, 임상 진행 경과, 그 다음에 향후 성공시 어떻게 될지, 일본 판권은 또 어떻게 될지, 이런 것들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서, 사실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찾으면 찾을수록 나올 수도 있지만, 자꾸 이 바토클리맙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의 그 본질적인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가치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로이반트도 그렇고 한올도 그렇고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. 그리고 로이반트가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임상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, 시장에서도 지금 이뮤노반트의 주가는 제가 말씀드렸죠. 바토클리맙에 대한 가치는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봐야 된다. 그러니까 거의 가치 반영이 안 돼 있다. 거의 무시하고 있다. 그래서 바토클리맙이 나중에 정말 반환이 되고 아니면 TED 임상이 실패를 하더라도 당분간의 주가 하락이 조금은 실패한다면 좀 주가 하락이 있을 수는 있죠. 왜냐면 FcRn 저해제가 어느 정도 임상 확장 능력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나라는 불확실성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조금 조정은 받을 수 있어도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결과값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올 한 해가 사실 이뮤노반트 주가 가치 상승의 트리거가 되기 시작하는 해거든요. 결론적으로 보면 그 처음에 나오는 D2T-RA의 임상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는 오늘 그 영상은 이것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D2T-RA의 환자가 북미에
북미 기준입니다. 약 한 6만여 명 정도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유럽이나 뭐 중국, 일본 하면 더 많겠지만 북미만 따져봤을 때 D2T RA 환자 수가 약 6만여 명 정도로 지금 이뮤노반트에서는 집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어림잡은 숫자입니다. 뭐 정확한 건 이제 모르니까요. 일단 6만여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, 이게 지금 피크 세일즈를 일단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. 이게 뭐 일단은 제가 왜 D2T RA를 선정을 했냐? 2026년부터 이제 그 전에 아이메로프루바트에 대한 임상, 뭐 IgG 감소 정도가 75%다, 뭐 80%까지 올라갔다,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임상 결과는 다들 건강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던 거고, 실제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던 데이터는 아직까지 아이메로프루바트는 나온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 중에 최초로 발표되는 데이터가 아마 D2T RA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메로프루바트 데이터 결과가 나올 건데, 그게 이제 최초로 나오는, 환자에게 투여한 이후로 최초로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안 중요한 게 없어요. 사실 IgG 감소 농도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부작용 이슈, 진짜로 부작용이 없는지 그게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환자들의 반응, 뭐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주요 평가 지표를 달성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,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. 그죠? 그래서 D2T RA의 성공이 의미하는 게 상당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, 반대로 실패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D2T RA라는 질환을 딱 꼽았고요. 바이오에 100%는 없기 때문에 항상 성공을 할 거다라는 건 없습니다. 그렇게 쉬운 쉬운 거였으면, 임상이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모든 바이오 회사들의 가치가 올라갔거나 아니면 이만큼의 프리미엄을 다 부여를 못 받겠죠. 그쵸? 낮은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겁니다. 근데 바이오 회사들이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주식 가격이 거래가 되는 것은 결국엔 어려운 임상을 잘 해냈기 때문에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많이 부여를 받고 주식 가격이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100%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,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뭐 성공 가능성이나 아니면 성공이 의미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실패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피크 세일즈를 계산을 좀 해볼게요. 좀 기대감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기 위해서 피크 세일즈를 좀 해보면, D2T RA가 이제 연간 약가가 약 한 15만 불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 수준 정도 됩니다. 근데 보통 이제 처음에 이제 그 D2T RA라는 환자들에게는 약물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. 약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크 세일즈를 거의 뭐 100%로 하고 다 해도 되지만, 사실 뭐 다른 약들도 다른 약들도 투여받고 뭐 이런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약 한 70%를 피크 세일즈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6만여 명이 70%면 4만 2천여 명이죠. 4만 2천여 명이고,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 수준이니까 곱하면 얼마예요? 총 약 8.4조 원. 약값만 8.4조 원입니다. 그쵸? 이게 지금 뭐예요? D2T RA 단일 적응증 한 개로만 매출 규모가 약 8.4조 원 정도가 됩니다. 이건 거의 메가 블록버스터급이죠. 버스터급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뮤노반트의 시가총액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, 이뮤노반트의 시가총액을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매출을 생각해야 되거든요. 이게 약 8.4조 원 정도면 달러로 따지면 이게 한 계산을 해보면 한 60억 달러가 좀 넘을 거예요. 한 3억 달러? 약 63억 달러 수준이 좀 될 겁니다. 계산을 좀 해보면 보통 바이오텍의 기업 가치가 피크 세일즈 기준으로 약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붙입니다. 그래서
프리미엄을 붙이는데 이게 D2TRA라는 게 사실 존슨앤존슨도 안 하고 있고 알젠엑스도 안 하고 있잖아요. 왜요? IgG 감소 농도가 워낙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증상을 개선할 만큼의 IgG 감소 농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만 지금 열심히 잘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D2TRA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6만여 명을 다 투여받아도 되는 게 이 D2TRA라는 것 자체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불응한 환자들이거든요. 치료제에 불응한 환자들이거든요. 치료제에 불응한 환자들에게 투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임상입니다.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면 프리미엄이 뭐 3배에서 5배라는데 최대 5배까지 부여를 해도 크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해요. 왜냐면 크게 뭐 무리가 없을 수 있긴 해요. 왜냐면 상당히 어려운 질환이고 치료제가 이제 이뮤노반트 약물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D2TRA 환자들이 다 낫는다. 그건 아닙니다. 뭐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끝판왕이다. 이건 아닙니다. D2TRA 환자들에게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낫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. 뭐 그 ACPA 항체 양성인 환자들에게는 조금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 뭐 T세포 때문에 발병하는 환자들이 줄을 이룬다면 좀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그래도 D2TRA라는 높은 벽을 넘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5배를 좀 부여를 한다고 상단을 적용한다고 좀 본다면 류마티스 관절염 D2TRA 류마티스 관절염은 적응증의 가치가 한 시가총액 기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2억 원 정도 42조 원 조원 정도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. 현재 이뮤노반트 시총의 약 한 6배 정도가 되게 됩니다. 6배 좀 안 될 수도 있어요. 한 5배 정도? 네, 5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뮤노반트가 5배 이상 오르면 한올도 5배 이상 올라야죠. 그렇죠? 이거는 근데 이제 출시를 했을 때입니다. 오픈라벨 임상 결과가 아니고 출시를 했을 때예요. 그래서 만약에 오픈라벨 결과가 IgG도 70% 이상 감소도 나오고 부작용도 안정적으로 나온다. 그러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쵸? 그러니까 D2TRA 시장의 특수성이 있어요. 그 6만 명 정도의 그 완전 초난치성 환자들이 기존의 약이 전혀 이제 듣지 않는 상태잖아요. 그래서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여기서 효능을 보인다면 약가가 오히려 이 15만 불이 아니라 뭐 20만 불 이상으로도 책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치를 계산을 한다면 조금 더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 있죠. 그렇죠? 그래서 지금 아제넥스가 FcRN 선도주자잖아요. 그래서 아제넥스 시가총액이 거의 한 300에서 40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RA의 데이터에서 이제 성공을 딱 한다. 그러면 아제넥스와 적어도 비슷한 규모의 시가총액을 맛볼 수 있을 거다라는 정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업사이드가 열리겠죠. 성공을 한다면. 당연한 얘기죠. 그렇죠? 당연한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환자가 도대체 임상 통증 지표들이 있잖아요. 뭐 ACR이 20이냐, 50이냐, 70이냐, 뭐 다스 28이냐,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 위약 효과가 도대체 얼마나 나타날 거냐, 그런 게 좀 이제 필요하거든요. 과연 위약 효과를 이길 수 있을까? 오픈라벨이기 때문에 환자건 의사건 이게 다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투여를 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그 기대치, 심리로 인해서 가짜 약을 투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대하는 수준이 올라가서 진짜 치료가 된 느낌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그러면 이뮤노반트는 위약 효과를 이길 수 있는 핵심 근거들이 뭐가 있냐? 그런 것들을 좀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위약 효과를 이길 수 있는 핵심 근거.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? 위약 효과를 이긴다는 건 과학적으로 접근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. 심리적으로 위약 효과는 심리적으로 내 몸이 나아졌다고 느끼는 효과 같은 것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증거로 나와버리면 돼요. IgG 수치 감소 정도를 파악해보면 되죠. 위약 효과라는 게 이제 통증 같은 거는 환자들이 좀 줄일 수 있다고 느끼지만 혈중 수치까지는 못 낮추잖아요. 환자들이 맘대로 못 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아이메로프로바트가 건강한 성인들한테서
보여준 그 IgG 70% 이상 감소 정도를 류마티스 환자들한테도 재현을 한다 그러면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물리적인 그런 객관적인 과학계 데이터 효과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돼서 위약 효과를 이길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또 뭐 있을까요? 뭐 염증 수치 변화도 있겠죠. 수치 변화. 뭐 CRP나 뭐 ESR 같은 거. 이런 것들. 뭐 위약 효과로 만약에 관절이 덜 아프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. 그죠? 위약 효과 같은 것들은 심리적이니까. 근데 혈액 내 염증 지표들이 이제 CRP나 ESR 뭐 그 적혈구 침강 속도 이런 게 있는데 CRP나 ESR이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과학적인 거잖아요. 그죠? 속이기 어렵죠.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또 그 D2T RA 환자들만의 특성이 있어요. D2T RA 환자들만의 특성은 뭐냐면 그 이미 수많은 약들 뭐 TNF 알파제제나 제걱제제나 뭐 이런 것들 쓰잖아요. 그런 것들을 써보고 실패한 환자들이에요. 이 환자들은. 그래서 웬만한 자극에는 이런 심리적인 개선이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위약 효과의 저항성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TNF 알파 저해제를 썼다거나 수로 바뀌어버리네. TNF 알파 저해제를 쓰다거나 아니면 뭐 잭 이니비터, 잭 억제제 같은 거를 썼을 때 이미 불응한 환자거든요. 그래서 이 환자들은 심리가 내 몸에 맞는 약이 없구나 라는 위약 저항성 같은 게 생겨요. 그래서 그 아이메로프로바트를 투약을 해도 이 약도 사실 잘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. 그렇죠? 그러면 오히려 데이터 신뢰도가 더 높아지죠. 그러니까 이 약은 좋은 약이야 라고 튀어봐서 그래요? 좋은 약이네요 하고 느껴서 맞는 것보다 오히려 이 약도 안 될 수도 있겠네 라고 했다가 환자의 반응이 좋으면 오히려 데이터의 신뢰도가 또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니포칼리맙 있잖아요. 니포칼리맙. 존슨앤존슨의. 그 니포칼리맙이 IgG 감소 정도가 약 한, 글쎄요, 한 60% 이상, 70% 미만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, 그것보다 이제 IgG 감소 정도는 훨씬 높잖아요. 그쵸? 그렇기 때문에 D2TRA에서 이뮤노반트가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, 니포칼리맙 같은 경우는 이미 전에 임상에서 FcRn 저해제가 ACPA 양성인 환자, D2T-RA 환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데이터들이 있죠. 그렇죠? 환자 수가 한 5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환자 수를 가지고 임상을 진행을 했더니 뭐 위약 대비 약효 유효성이 몇 퍼센트 정도 낮다 뭐 이런 자료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D2T-RA 환자들이 ACPA 양성인 환자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. FcRn 저해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건 좀 증명이 됐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이메로프로바트 같은 FcRn 저해제가 IgG 감소 농도가 충분히 높다면 RA 임상 성공 가능성을 좀 상당히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존슨앤존슨이 실패한 이유는 IgG 감소율이 낮기도 했고요. 어떤 그 임계치 이하로 낮아져야 되는데 그 임계치 이하로 낮추지 못한 것도 있을 거고요. 그리고 그 니포칼리맙이 용량을 그럼 더 늘렸으면 됐지 않냐. 용량을 더 늘리기에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니포칼리맙도 용량을 더 늘리지 못했고요. 그래서 적당한 용량으로만 했는데 거기서 IgG 감소 농도가 안 떨어지니까 임상에 실패는 했습니다. 그랬지만 데이터는 FcRn 저해제가 D2T-RA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증명이 어느 정도는 신뢰도 있게 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이유는 아이메로프로바트는 부작용이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는 거죠. 고용량을 투여하면 IgG 감소 정도가 더 딥해지고 그 딥한 IgG 감소 정도 때문에 어떤 임계치 이하의 IgG 감소 농도로 확 떨어지면 효과가 올라갈 수 있고요. 충분히 많은 양을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메로프로바트가 훨씬 더 그 ACPA 양성인 환자들에게는 좀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의 시장의 생각인 것 같죠. 그렇죠?
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성공을 어느 정도 해야 이제 그 아이메로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 거라고 간주를 할 수 있을까요?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IgG 감소 정도가 높게 나와야죠. 예상치대로 70% 이상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나 알부민 감소 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. 없어야 되는데 뭐 있어도 정상 수치 범위 내에서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ACR20이라는 그런 뭐 환자가 20% 개선된 정도라고 보이는 그런 지표들이 한 50% 이상은 나와줘야 되거든요. 환자 군에서. 지금 한 120명 정도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60명 정도 이상은 ACR20 지표를 만족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어렵다면 어려운 임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리스크는 있지만 좀 승산이 높은 싸움이 될 수는 있다. 오픈 라벨이라서 위약 효과가 좀 섞이긴 하겠지만 뭐 이뮤노반테의 전략이 위약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압도적인 IgG 제거율로 승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오픈 라벨 데이터에서 IgG가 한 70% 감소했다. 근데 LDL도 요동치지도 않고 환자 증상도 개선됐다. 라는 그 3박자가 맞물려 버리면 사실상 2026년 탑라인 결과 그 하반기에 나오는 탑라인 결과를 안 봐도 이건 성공이구나라는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뮤노반테의 가치가 폭등을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뭐 그렇게 막 100% 이렇게는 못하지만 성공 확률이 그래도 한 70% 정도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환자군에 따라 또 다릅니다.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그런 ACPA 양성인 환자들이 그 항체 때문에 이루어진 D2T-RA라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지만 뭐 T세포 때문이나 아니면 다른 외부의 다른 요인들 때문에 그런 D2T-RA 환자로 편입이 돼 있다면 ACPA 양성인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약물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항체는 떨굴 수 있지만 그 항체로 인한 류마티스 관절염의 심각성이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가 아니라 다른 외부의 요인들 때문에 증상이 발현되는 환자라면 똑같은 D2T-RA 환자라도 조금은 데이터가 나오기가 힘들 수도 있다. 이 정도까지는 좀 아셔야 되고요. 리스크는 다 아셔야죠. 그쵸? 존슨앤존슨이 과연 그 니보칼리맙에서 얼마나 그 데이터를 받는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니보칼리맙의 데이터를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보려고 합니다. 그 니보칼리맙이 사실 그 전에 임상을 진행을 할 때 그 유효성 데이터를 발표를 했거든요.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서. 일단은 니보칼리맙이 총 그 몇 명한테 했었냐면 제가 한번 자료를 살짝 한번 봐보겠습니다. 53명한테 했나요? 53명한테 진행을 했고요. 니보칼리맙 임상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보면 한호 거를 조금 알 수 있잖아요. 간접적으로. 니보칼리맙 임상 이상 데이터를 살짝 봐보면 환자 수가 53명이었고요. 임상 이상 단계였고 그 다음에 기존 치료제 그러니까 뭐 TNF 억제제든지 TNF 억제제 또는 뭐 생물학적 제제 또는 경구용 항류마티스제 같은 경우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, 기존 치료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, 특히 뭐예요? ACPA 양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총 53조를 어떻게 했냐면 총 53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. 세 그룹으로 나눈. 그래서 12주간 투여를 했습니다. 12주 투여. 12주 투여를 했고요. 첫 번째 군은 위약군이겠죠. 플라시보 위약군으로 나눴는데 여기는 14명이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보칼리맙 저용량군 으로 해서 2주 간격 투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니보칼리맙 고용량군 그래서 고용량군 2주 간격 투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성과를 좀 보면 어떤 지표가 나왔는지 좀 보면
일단은 위약군에서 ACR 20이랑 50이랑 70을 볼 거거든요. ACR 20, 50, 70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겁니다. 그래서 ACR 20을 보면 이제 환자가 20% 정도 개선이 됐다라는 환자들을 보는 건데, ACR 20인 환자들은 위약군은 한 28.6% 정도의 환자가 ACR 20, 그러니까 20% 정도 개선됐다고 느꼈고요. 니포칼리맙 투여군은 51%, 51.3% 정도 됩니다. 51.3% 정도가 20% 효과를 봤다라는 거고요. ACR 50 정도, 50% 정도 환자가 개선된 정도를 보이는 환자군은 얼마나 있냐? 위약군은 약 7.1% 1% 정도 됐고, 니포칼리맙은 무려 20.5% 정도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 ACR 70, 70% 정도 개선된 환자가 얼마나 있냐? 위약군은 당연히 이 정도 개선은 안 나타났을 거고요. 그리고 니포칼리맙 투여군은 10.3%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. 자, 여기서 본다면 의미하는 게 뭘까요? ACR 20 같은 경우는 20% 정도 개선된 환자들은 심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. 가짜약을 받았음에도 28.6%의 환자들이 저는 20% 정도 개선됐습니다 라고 느낀다. 가짜약을 투여했음에도. 진짜 환자는 51.3%다. 하지만 50% 정도 개선된 환자들은 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라는 게 확 줄죠. 7.1%고 20.5%인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. ACR 70이라는 건 70% 정도 개선됐다고 느끼는 환자들은 가짜약은 당연히 없겠죠. 그렇죠? 심리적으로 70% 이상 개선이 될 수는 없으니까. 근데 실제 약물은 10.3%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였다. 뭐 여기서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여기서의 차이도 중요합니다. 결국은 약효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죠? 약효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ACR 20 반응에서는 한 23% 정도 차이가 나죠. 여기서는 23% 정도 차이가 나고요. ACR 70액 같은 경우는 위약군은 아예 없었지만 투약군에서는 10.3%나 존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뭐 다스28 CRP 같은 점수도 유의미하게 감소를 했어요. 실험 결과를 보면. 그래서 일단 고용량 투여군에서 IgG 감소 정도가 IgG 감소 정도가 한 60에서 70% 정도 나왔거든요.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. 그쵸? 60에서 70% 정도 고용량에서 나왔는데, 지금, IgG 감소 정도가 고용량에서 이 정도 나왔는데도 지금 반응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럼 70%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? 반응률이 더 높아질 수 있죠.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알부민 수치에서 안정성 이슈가 좀 있었고, 알부민 수치 감소가 좀 관찰이 됐습니다.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도 당연히 있었고요.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초고용량을 투여를 못했다. 그럼 이뮤노반트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냐? 일단은 위약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. 존슨앤존슨 임상에서 그 위약군, ACR 20에서 위약군이 28.6%잖아요. 류마티스 임상 같은 경우는 위약군 자체가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반영되는 게 높아서 20% 정도 개선됐다 하는 것들은 위약군 반응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질환이에요. 그래서 이뮤노반트 오픈라벨 데이터에서 최소 한 51.3%니까 그래도 한 55%에서 60% 고용량을 투여하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는, 그리고 IgG 감소 정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, 이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좀 더 높은 55%에서 한 60% 정도는 나와줘야 이게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환자 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53명을 했지만 이뮤노반트는 지금 120명 에서 150명 가까이 훨씬 더 큰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. 그 이유는 이제 좀 더 많은 환자군을 통해서 정밀한 데이터를 더 얻겠다 이거죠. 뭐 위약군이든 주요 지표든 더 정밀한 데이터를 얻겠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D2T-RA 같은 난치성 질환 환자들한테는 그 존슨앤존슨 환자들보다 조금 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슨앤존슨이랑 비슷한 50% 반응률만 나오더라도 D2T-RA 환자는 지금 존슨앤존슨이 모집한 환자들, 이런 그냥 기존 치료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고 ACPA 양성인 환자라고 설명을 한 환자들보다 D2T-RA라는 환자들이 조금 더 까다로운 환자들이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 존슨앤존슨이랑 비슷한 효과 정도만 나와도
참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, 훨씬 다루기 어려운 환자들을 고쳐냈다, 라는 평가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, 존슨앤존슨의 데이터가 FcRn 저해제가 류마티스 관절염,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분명히 드는 약이다라는 좀 뭔가 그 길을 터준 그런 데이터가 됐고요.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이 길을 이제 따라가는 입장에서 우리 약물은 더 부작용도 없고 안전하니까 더 강력한 용량, 고용량 600ml죠. 600ml 용량으로 IgG 감소 정도가 한 70% 중반까지 감소를 시켜서 반응률을 더 높여보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ACR 20 반응이 도대체 그럼 얼마나 나와줘야 되냐. 아까 보면은 뭐 한 50% 가까이 나와주면 되는데 65% 정도까지 가까워 버리면 이제 훨씬 많아지겠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픈라벨 임상에 대한 데이터들이 얼만큼 나와줘야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에 한올바이오파마나 이뮤노반트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나중에 오타가 있네. 나중에 그 부여가 될지가 올해 상반기 그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의 데이터를 보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한 4월달이면 한 5, 6월달 정도에는 4월달? 빠르면 3월달이고요. 늦어도 한 4월달에서 5월달 정도는 되면 이제 데이터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때까지 한 4, 5개월 남았는데 뭐 지루하다 하면 지루할 시간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기대해 볼만 하죠. 그렇죠? 왜냐면 그 전에 선임 임상이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예 임상이 없는 새 길을 닫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, 예를 들어서 루푸스 같은 경우는, 피부 홍반성 루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뮤노반트가 개념 임상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. 그렇게 차라리 길이 없는 임상이었으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, 지금 존슨앤존슨이 감사하게도 본인들은 실패라고 선언을 했지만 길을 닦아줬기 때문에 지금 이뮤노반트는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고요. 만약에 오픈라벨 데이터에서 정말 신뢰도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환자 수도 많기 때문에 이 위약군이랑 실제 약물 투여군 간의 반응률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지고 ACR 70 환자들도 많이 막 늘어난다. 그렇다면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받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FcRn 저해제에서 유일하게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한 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공개가 된다면, 긍정적으로 된다면 기업 가치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그널이 이제 올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과연 이거를 얼마나 좋게 해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주주로서 상당히 기분 좋게 근거 있는 기대감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죠. 투자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고 임상의 100%는 없습니다. 아무리 존슨앤존슨이 길을 닦아놨다고 해도 환자들 자체가, 환자군 모집 자체가 뭐 T세포 때문에 일어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많아버리면 아무리 ACPA 양성인 환자들한테 항체를 줄여놔도 다른 외부 요인들로 인한 불응성 류마티스 환자라면 치료가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좀 어려울 수 있고요. 그런 환자들이 조금 덜어지고 ACPA 양성인 환자들 위주로만 좀 그걸로 인한 ACPA 양성인 그 원인으로 인한 환자들이 좀 많이 모여 있다면 성공의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바토클리맙 TED 반환이다 어찌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기업의 가치를 지금 이뮤노반트와의 시장 가치를 반대로 꽂아 내릴 정도로 주식 가격이 반대로 반응을 할 정도로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있지만 TED 성공이냐 실패냐 사실 중요하죠. 예, 중요합니다. 근데 제가 더 올해부터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아이메로프루바트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높고요. 바토클리맙은 이제 뭐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수준의 환경이 됐습니다. 물론 회사 입장에서, 주주 입장에서 바토클리맙이 잘 돼야죠. 잘 됐으면 좋겠고 한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로열티나 마일스톤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죠. 열심히 임상도 진행했고 본인들의 약물로 인해서 임상도 진행한 건데 그만한 데이터를 뽑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뮤노반트의 그런 전략적인 판단 때문에 임상을 성공한 약물을 그냥 묵혀서 썩혀둔다라는 건 한올 입장에서는 상당히
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충분히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로이반트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. 바토클리맙 TED도 임상 결과가 잘 나와서 상업화를 안 할 수 없게끔의 데이터가 나와버려가지고 이뮤노반트도 상업화를 욕심내는 상황까지 와서 상업화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건 당연히 응원하는 거고요. 지금 그렇지만 올해는 제가 더 기대감을 갖는 건 그것보다는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진짜 환자군 투여 데이터가 올해부터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한다. 류마티스를 시작으로 루푸스,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그레이브스, 그 다음에 MG, CIDP,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진행이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한 해가 이제 시작인 해가 됐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메로프로바트에 올해부터는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. 지난번에 그 영상에서 같이 댓글 모두 다 잘 읽어봤고요. 질문은 딱히 없었던 것 같긴 한데 TED 계속 미루는데 이거는 그 일정이 과거에 이제 12월로 했던 것도 추정 일정이었습니다. 그렇게 과거 일정을 너무 집중해서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. 일정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이 실패돼서 일정이 바뀐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익스텐션 임상까지 진행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임상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서 바꾼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많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. 심땡님, 두바이파이어님, 메모리 800만원님, 댄디파이님, 지난번 영상에서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. 지금 이제 구독자가 2,3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. 올해 이제 2,300명으로 시작을 했고, 과연 올해 말에는 구독자가 몇 명으로 마무리를 할지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.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데이터 값이 나오는 한 해기가 될 거기 때문에, 좋은 데이터가 나와서, 한올 주가도 그렇고, 이뮤노바트 주가도 그렇고, 제 구독자 수도 그렇고, 붉은 말의 해인데, 말이 달리는 것처럼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올 한 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도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고요. 올 한 해도 목표하신 바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한 해 보내시면서 작년에 본인보다 올해 본인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분들 다 건승하시고요. 그리고 특히나 건강이 최고죠. 건강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 좀 더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. 구독하기,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댓글은 감사합니다 한마디라도 많은 힘이 됩니다.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슈퍼땡스 도와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